이것도 카푸어분들 진짜 없어요. 뭐 엄청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카푸어분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 보이지 않아서.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보여드렸던 카푸어가 되면은 벌어지는 일, 이래가지고 경각심을 좀 새겨보자 해서 찍었던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카푸어들이 많이 안 생길 거다, 카푸어 분들 이 영상 보고 좀 반성해라 라는 등 정말 많은 좋은 댓글들과 많은 분들의 호응에 의해서 한번 오늘도 카푸어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카푸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즘 도로를 보면은요, 수입차 굉장히 많지 않나요? 벤츠, BM, 아우디를 떠나서 고가의 벤틀리, 람보, 페라리 같은 보기 힘든 차들도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야, 경기가 안 좋다, 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만 힘든 건지, 왜 그렇게 도로에 차가 좋은 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야, 저거 대부분 다 카푸어들이 무리해서 사는 차야, 이거 불화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무리해서 저 카푸어 저거 무리해서 저 차 탄다, 저거 뭐냐, 보기 흉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따끔하게 한 말 했습니다. 네가 몰라서 얘기하는데 저 차는 카푸어가 쉽게 살 수 없는 영역의 그런 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아니, 저게 람보르기니나 페라리급이 아닌데 아니 저 나이에 저 차를 어떻게 사? 저거는 카푸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카푸어가 절대 살 수 없는 차를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 말고, 아니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뭐 이런 12기통짜리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것도 카푸어가 못 사? 라고 하는 정말 숨겨진 이야기들, 숨겨진 타들을 챕터별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끝까지 어떤 차들이 카푸어가 못 사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독일 3사 차들 보면요, 가장 엔트리급 모델 있죠.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Q2, 그 다음에 BMW 1 시리즈나 2 시리즈, 벤츠 A 클래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야, 이거 그랜저나 아니면 소나타,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급 살려고 하는 분들이 영끌에서 산다, 이런 차들이 바로 카푸어들이 사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엔트리급 독일 3사 차들은요,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차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국산차랑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4천만 원과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가 무리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가격대의 차는 누가 살까요? 이런 차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메인카는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도심에서 그냥 장 보고 다니거나 친구들이랑 좀 어디 놀러 갈 때 간단하게 도심에서 살 만한 차가 뭐가 있을까? 근데 국산차는 싫어. 그런 분들이 사는 세컨카로 사는 차가 바로 이 엔트리급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차를 선택하는 거지, 요게 그냥 금액만 싸다 그래서 카푸어 분들이 사는 차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시작과 동시에 정리를 해보자면요, 카푸어는요, 내가 쓴 금액보다 더 비싼 차, 더 비싸게 보이는 그런 허세를 위해서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대의 차를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Q2나 1 시리즈, 2 시리즈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누가 봐도 좀 엔트리급, 좀 소위 말하는 좀 작고 비싸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4천만 원대의 카푸어 분들이 차를 산다, 그럼 어떤 차 사는 줄 아세요? 1세대나 2세대 전에 AMG나 N, 아니면은 벤츠 S클래스의 220이나 221 정도, 요거 선택하지 이 4천만 원대 요거 안 사거든요. 왜냐면 딱 4천이면은 벤츠 221 살 수 있나? 딱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컨카로 사거나 아니면 이 금액대의 차를 타는 젊은 소비자분들을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방금 오프닝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친구 나이도 젊은데 저 벤츠 타네? 저거 카푸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대학교였어요. 대학교였는데 대학생이
벤츠 A 클래스를 딱 타고 내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친구들이 차를 잘 모르니까 저 요즘에 뭐 벤츠 타는 애들 허세 부린다 뭐 이런 뉴스 많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20살에 벤츠 A 클래스를 샀다. 요거는 높은 확률로 집에서 사줬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집에서 우리 아들 대학교 갔는데 뭐 사줄 만한 차가 없을까? 그렇다고 뭐 비싼 차 선뜻 사주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 그래도 이제 아들 첫차로 뭐 포르쉐나 아니면은 뭐 3시리즈, 5시리즈 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진짜 엔트리급 4천만 원, 5천만 원대 차 사주면서 운전 교육도 좀 하고 그냥 편하게 타다가 이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넘사벽 막 포르쉐 정도는 넘어가는데 그런 첫 차로 A 클래스 정말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대학생의 벤츠 A 클래스 20살에 저 차 샀죠? 집에서 사준 거고 돈 뒤지게 많아. 무시할 거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대학생인데 이전 2세대 전에 CLS 55나 뭐 CLS 63 산다? 아니면은 이전 세대 E 클래스 9형 산다? 그건 카푸어의 확률이 높은 거죠. 가끔 이제 카푸어분들 얘기한 것 중에 그 얘기 있어요. 나는 옛날에 뭐 자연흡기의 감성이 좋아서 혹은 뭐 벤츠가 요즘에 뭐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뭐 중국 냄새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요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높은 확률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카푸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챕터 1을 정리하면 뭐죠? 엔트리급 차들, 독일 3사의 엔트리급 차는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확률로 금수저의 그 부모님이 집에서 사준 차일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잘 사는 집. 보통 이제 거의 그 기업 운영하시는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의사 사모님들이 진짜 많이 사요. 그래서 집에서 세컨카로 사모님들 사주는 용도로 많이 삽니다. 그렇다면 카푸어는 왜 안 산다? 까오가 안 살잖아요. 4천만 원대 엔트리차 산다고 누가 하차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카푸어 분들은 이 4천, 5천만 원대 독일 3사 엔트리급을 절대 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차로 판단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이 금액대 엔트리에 만약에 차를 타는데 젊은 소비자다. 젊은 오너다 라면은 오히려 좀 집이 굉장히 잘 사는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성향이 조금 나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요 BM, 아우디, 벤츠 중에 원탑은 뭔지 알아? 벤츠요. 벤츠 A 클래스. 이게 너무 싸고 하고요. Q2가 그 사모님 차로 정말 많이 사요. Q2. 왜냐면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Q2를 세컨드카로 많이들 삽니다. 오히려 이 시리즈는 가족 패밀리카로도 좀 사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극소수긴 하지만 뭐 디자인도 나름 아기자기하다라는 평가도 좀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실내 공간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가족들과 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제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챕터 2는 과연 뭘까요? 바로 랜드로버입니다. 식상하게 랜드로버는 가격도 비싼 차니까 당연히 못 사는 거 아니야. 카푸어도 이거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카푸어는요. 내 소득에 대비해서 비싼 차를 사는 분들을 카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만 많이 쓰는 이런 분들도 의외로 카푸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 버는데 차값에 갑자기 막 400만 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카푸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돈을 적고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에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카푸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 우파는 카푸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제 소득 대비 비싼 차들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푸어 분들 마음을 좀 많이 알죠. 그래서 절대 내 소득 대비 비싼 차 사지 마라. 정말 내 소득에 대비해서 20% 넘지 않게끔 차에 소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경험에 우러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랜드로버는 왜 쉽게 살 수 없느냐? 일단은 가격대가 넘사벽인 것도 있어요. 랜드로버 가격이 넘사벽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중고도 있잖아요. 중고도 있는데 랜드로버는 카푸어분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 악명 높은 랜드로버 영국차의 잔고장과 부품 가격 때문이죠. 카푸어분들이라 해서 정말 다 생각 없이 야 그냥 있어 보인다 라고 해서 모두 다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카푸어분들도 빠꾸미들이 정말 많아요. 독일 차들은요 대체 부품들도 굉장히 많고 부품 수급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체 부품도 많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차를 수리할 수가 있는데 영국
차는요, 일단은 부품 수급도 안 되고요, 부품도 많이 없어요. 게다가 겁나 잘 고장나고 겁나 비쌉니다. 다들 랜드로버의 악명을 잘 알기 때문에 중고차를 볼 때도 야 이걸 쉽게 선택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랜드로버가 의외로 카푸어분들이 없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선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중고차는 결국에는 이제 차값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부품 값이거든요. 이 영국차는요, 부품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비소로 들어갔는데 저 랜드로버 탔는데 이 부품 없어요. 그러면은 뭐 진짜 긴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 세워놓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부품값도 엄청 비싸요. 좀 대량으로 좀 소비자분들이 많아서 많이 찾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소에서도 미리 부품 몇 개 구비해 놓습니다. 몇 개 이렇게 사놔요. 대량으로도. 근데 랜드로만 어때요? 차도 많이 없고 수요도 많이 없으니까 부품 안 사놓는단 말이야. 고장 나면은 그제서야 발주 넣고 그제서 오면은 뭐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이고 부품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선뜻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장고장도 굉장히 많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 하나야 레인지로버를 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운전하다가 진짜 크게 박은 것도 아니고 코너 돌다가 범퍼랑 헤드램프 조금 이렇게 긁혀서 수리가 됐거든요. 이 견적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200만 원 나왔어요. 1200만 원. 아니 이거 조금 긁는데 1200만 원 나오면은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카푸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차를 빼고 다녀요. 왜냐면 자차 넣으면은 젊은 또 오너분들이 카푸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려면 400만 원, 500만 원, 뭐 적게 나와야 300만 원이면 이 돈이 아까운 거야. 이거 내가 사고 안 나면은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이거 아깝지. 그래서 자차를 빼면은 한 50만 원, 70만 원 내려가기 때문에 자차를 또 빼요. 그러면 만약에 자차 뺐다. 1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자, 문파크나 우리 권혜한테 1200만 원 갖고 와 이러면 갖고 올 수 있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말 악명 높은 이런 사건들이 그 카푸어 분들도 단톡방이 있대요. 단톡방에 절대 카푸어가 사지 말아야 할 차들 순위에 랜드로버가 항상 손에 꼽히게 들어갑니다.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 챕터까지 끝났고 다음 챕터 3는요 포르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포르쉐를 누가 쉽게 살까요? 가격을 떠나서 카푸어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심리적 압박이 있어요. 포르쉐는 이거 위험한데? 사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칸을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 꾸몄잖아요. 근데 참여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저희도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샀을 때 당첨되는 분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를 찍었는데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뜻 카푸어 분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차가 바로 포르쉐죠. 여러분들 요즘에 재미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1억에 박스터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푸어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기도 했고 감가 없다, 금리 싸다 이래서 차 사도 손해 안 본다 이런 시대에 카푸어 분들이 포르쉐 박스터까지 딱 1억까지는 많이 넘어왔어요. 옛날이면요 진짜 포르쉐 하면은 카푸어 분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스터도 그렇고 요즘에는 좀 뭔가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옆 채널만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SNS에 제가 인스타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뭐 박스터를 타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뭐 사람들한테 무조건 박스터를 사면은 내 인생이 달라졌다, 뭐 박스터를 사면 아니 무슨 이런 뭐 일단 성공하고 싶으면 포르쉐부터 사라라는 뭐 되도 않는 그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카푸어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포르쉐부터 사면은 인생이 달라진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포르쉐 카푸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스터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침범을 했는데 원래 예전에 포르쉐라 그러면은 넘사벽의 이미지가 있었죠. 자, 다음 챕터 4입니다. 요거는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카푸어 분들이 많이 타는 차라고 그러면 어떤 차가 떠오르나요? 마세라티.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왜 그래요? 마세라티 하면은 감가가 엄청 많이 되고 누가 봐도 좀 특별하게 생겼고 멋지잖아요 디자인. 게다가 이탈리안 차야. 페라리랑 공유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대단한 차라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카푸어 분들이 무리해서 독일차 뭐 벤츠 BM 필요 없어, 나는 마세라티야. 그래서 마세라티로 넘어가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는데 카푸어 분들이 절대 살 수 없는 차가 또 아이러니하게 마세라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마세라티는요 신차예요. 신차 마세라티는요 절대 카푸어 분들이 살 수 없는 차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감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뜻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싼 차가 뭐예요? 마세라티 기블리잖아요. 마세라티 기블리도 1억이 넘어가요. 근데 1억이 넘어가는 차를 선뜻 샀다가 막 2, 3천만 원 감가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사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로 구매하는, 신차로 마세라티를 구매하는 분들은 카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고가 중에 괜찮은 차들 굉장히 많은데 신차로 마세라티를 산다. 이런 분들은 마세라티에서 감사해줘야 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충성 고객이야. 왜냐면 중고차 시장에 신차로 마세라티가 간간히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마세라티를 신차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3사 차들도 몇 개 있어요. BMW M550i. 우리가 이전에 영상도 찍었죠. 카푸어는 절대 살 수 없는 차. M550i. 간단하게 내가 썼던 금액보다 비싸 보여야 되는데 M550i는 가격은 M5나 뭐 포르쉐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누가 봐도 그냥 5 시리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이제 브랜드로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지금 포르쉐나 마세라티 이제 브랜드로 넘어오면서 재미난 또 브랜드가 있거든요. 카푸어들이 절대 없는 브랜드.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여기도 은근히 카푸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투자 개념으로 무리해서 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나를 좀 돋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소득보다 좀 비싼 차를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진짜 카푸어 없는 브랜드 뭔 줄 알아? 볼보. 볼보 없어요. 볼보는요 브랜드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 진짜 이 차를 엄청 알아보고 생각보다 가성비 좋고 이 돈 주고 독일 3사 찰 바에는 볼보가 훨씬 괜찮아. 이런 분들이 볼보를 많이 사요. 그리고 AS 센터를 가면 그 브랜드의 실제 오너분들의 성향이 나오거든요. BMW 가면 돗대기 시장이야. 나 BMW 센터 잘 안 가거든요. 아주 그냥 뭐 비하는 거 아니고요. 예. 아우디도 안 가요. 그리고 벤츠 나름 고급스러워. 그래도 벤츠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볼보는요 굉장히 젠틀해. 사람들이 사람 여유가 있어. 막 앉으면은 막 되게 막 진상도 많이 없고 제가 가끔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대부분 다 친하니까 어드바이저 분야 이런 점 얘기할 때 보면 볼보는 좀 어때요? 뭐 괜찮아요? 이러면은 진상이 없대. 청정 지역이야. 그 전시장도요 사람들이 오면은 이거 막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볼보 물론 요즘에는 좀 신차도 많이 나오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한 5년 전에는요 볼보 매장 딱 방문하잖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내방 고객이 2팀 중에 1팀은 차를 샀어요. 그 정도로 뭐 청정지역 뭐 이런 진짜 카푸어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볼보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지나가다 볼보 또 가끔 보이잖아요. 카푸어 거의 한 90% 이상 없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또 없는 브랜드. 푸조요. 푸조는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푸조 타는데 카푸어다. 연락하세요. 그분 제가 진짜 인정해드립니다. 맞아 아니야? 푸조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 근데 요즘에 좀 괜찮은 차 나오긴 했는데 푸조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포드도 생각보다 없고요. 포드, 푸조, 머스탱 제외. 머스탱 그치. 머스탱은 저기 좀 있다. 그나마 머스탱 정도야 조금 이제 카푸어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없는 게 이제 또 지프도 없어요. 할인이 엄청 많거든요, 지프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무리해서 사서 카푸어가 있을 것 같지만 지프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들만의 리그예요. 애초에 지프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거 할인하네? 해서 기존에 있던 차 팔고 넘어가는 경우나 이런 게 제일 많은 거지 국산차 사려고 하는 분들이 지프로 넘어간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찾아보면 카푸어 분들이 안 선택하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독일 3사에 그냥 좀 2세대 정도 전에 판매됐었던 그런 차들이나 좀 고가의 국산 차들 오래된 거 요런 것만 사지 그 외적으로 관심 없는 비주류 브랜드나 아니면은 미니 이것도 카푸어 분들 진짜 없어요. 미니 브랜드도요 엄청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카푸어 분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 보이지 않아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비싸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일본 차도 진성 고객들만 사요. 정말 그들만의 리그의 끝판왕이 일본 차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정말 찐부자들, 앞에는 좀 대중적인 차들 얘기하고 좀 이제 누구나 좀 공감 갈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 그럼 고가 브랜드 중에 진짜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부자 오브 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브랜드 뭔 줄 알아요? 뭐 그냥 대중적으로 뭐 람보, 페라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 차들, 그 브랜드보다도 한 단계 더 윗등급 진짜 찐부자들이 사는 브랜드는요 에스턴 마틴이에요. 진짜 정말 부자들은
물론 에스턴 마틴 산다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차도 사는데 그거보다 에스턴 마틴을 만약에 친차로 출고한다. 이분은요. 진짜 에스턴 마틴을 좋아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에스턴 마틴을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에스턴 마틴은 마세라티와 마찬가지로 감가가 정말 엄청나요.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진짜 돈 정말 많은 분들은요. 꼭 한 대는요. 에스턴 마틴의 그 스페셜 오더로 해가지고 로고 에스턴 마틴 로고 빼버리고 자기 가문 문양이나 자기 이름 이니셜 같은 거 박아서 소장으로 합니다. 예술품으로 봐요. 에스턴 마틴 뭔가 차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차로 만들어 놓는 예술 작품을 행하는 거죠. 차값이 그 DB11이 차값이 한 그래도 좀 꽤 되거든요. 근데 차값만큼 옵션을 집어넣고 막 한 8억짜리 출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공감이 안 돼요. 아니 미쳤다고 그걸 8억에 넣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 에스턴 마틴 브랜드와 그 차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에 사는 거죠. 람보나 페라리는 감가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람보도 그렇고 페라리도 그렇고 롤스로이스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무리해서 무리해도 뭐 돈 많은 분들이긴 하죠. 하지만 진짜 이 람보 페라리 살 수 있는 분들도 에스턴 마틴은 선뜻 못 사는 그 정도 클래스예요. 정말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요. 카푸어 분들은 신차 대비 싼 가격 그리고 차의 외모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뭐 딱 차 사서 SNS용으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푸어 분들이 좀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서 365일에 300일은 차를 세워놓고 65일 정도 타는데 탈 때마다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요. 마다다다닥 찍어가지고 왜냐면 맨날 못 타. 기름값이나 부품값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로고도 찍고 뭐 을왕리 가서 뭐 좋은 사람들과 뭐 좋은 날 막 이런 사진들 많이 찍기 때문에 차의 외관 브랜드를 많이 좀 따지는 거죠. 찐부자들은 돈에 상관없이 그리고 브랜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이 명품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취급받는 게 뭐가 있죠? 명품 중에서 에르메스. 그래 에르메스. 에르메스는요 로고나 이런 것들을 거의 가려놔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아는 뭔가 좀 대놓고 보여지는 거를 되게 창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찐부자분들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막 티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진짜 찐 변태들 제가 얘기했죠. M5 CS 리뷰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개변태들이 사는 차라고. 정말 구라가 아니에요. 이 차 산다. 이런 차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개변태거나 이거나. 진짜 그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차를 사는 거예요. 그 차 살면은 페라리 람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찐편태는 그 CS나 M5만 그 빼고 거기 그냥 520i 붙이는 없는 것 같지. 진짜 있어요. M5에 떼고 진짜 520i 붙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별의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카푸어들은 절대 살 수 없는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미나거나 신박한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한번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것도 뭐 보고서는 저 우파 저거 내가 타는 차 저거 다 카푸어로 몰아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촬영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손품부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탁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이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